안녕하세요. 넥타이맨 전수호입니다. 계속해서 6장 비만에 대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칼로리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칼로리가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100칼로리라 해도 지방, 설탕, 단백질의 100칼로리가 모두 다르다. 가공식품의 100칼로리는 두말할 것도 없다.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 컨트롤이 안 되면 살을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몬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다스린다. 내 안에 헐크도 있고 로맨티스트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사랑, 모성애 등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전에 의도치 않게 다중인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출산 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호르몬 변화가 많아져서 생기는 일이다. 자궁과 골반이 벌어져야 하고 젖이 나와야 하고 아이한테 강한 애착이 생겨야 하는데 이것을 다 호르몬이 하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만 불과 몇 방울에 불과한 극소량으로도 충분하다. 무서운 존재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잠, 스트레스, 먹는 음식, 재료가 있어야 호르몬을 만드니까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호르몬을 관리할까? 강남에 있는 메디컬 부티크나 성형외과 피부 관리실 같은 데서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될까? 주사를 통해 함부로 호르몬 체계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접근이 아니다. 호르몬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분비 계통은 자율신경계여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통해 호르몬 분비와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디포네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다. 우리 편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할 경우 살이 찐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아디포네틴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하고 살찐 사람들이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살이 찔수록 이 호르몬 분비도 낮아져서 한번 찌기 시작하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한번 살이 찌면 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아디포네틴을 늘리는 방법은 있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영양제이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음식으로는 호박씨와 잎 푸른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와 해조류에도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아디포네틴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호르몬은 그렐린이다.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밤늦게 냉장고에 달려가게 하거나 배달음식 시켜먹게 하는 호르몬이다. 악당이다. 특히 밤늦은 시간, 최악의 시간대에 왕성해지는 식욕의 주범이다. 뭐든 한 가지 먹고 싶은 음식에 꽂히게 만드는 식탐의 원인이다. 그렐린은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 중독, 특히 단 음식 중독을 야기한다. 그렐린 분비가 증가하면 살을 빼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우리 몸이 며칠 굶으면
그렐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어 아무리 비위 약한 여성이라도 쥐도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무작정 덜 먹는 다이어트나 대책 없이 굶으려는 시도는 이 호르몬 때문에 망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렐린 분비를 낮추는 법은 간단하다. 잠이 모자라면 그렐린 분비가 상승한다. 따라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렐린과 정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바로 렙틴이다. 일명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선 고마운 호르몬이다. 왠지 어감부터 렙틴은 캡틴 아메리카를 연상시키면서 우리 편이란 느낌이 강하게 들고, 반대로 그렐린은 이름에서부터 악당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외우기 쉽다. 처음 렙틴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렙틴을 복용하거나 주사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렙틴을 주입했을 때 식욕 억제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렙틴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몬들은 주로 이런 식이다. 즉,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렙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하지만 렙틴의 분비를 막을 수는 있다. 가공식품에 감미료를 사용되는 콘시럽, 즉 액상과당을 먹으면 렙틴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먹은 뒤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게 된다. 식품업계가 뒤늦게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 배가 고파 음식을 더 찾는다니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렐린과 렙틴 수치가 동시에 높을 수는 없다.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는 낮아진다. 많은 호르몬들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다. 둘의 수치는 동시에 올라갈 수 없고 상호 균형을 이룬다. 에스트로겐은 살을 찌우고 테스토테론은 근육을 키운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당뇨병으로 유명한 바로 그 호르몬이다.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문제다. 포도당은 중요한 영양소지만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 영양소다. 염증을 일으켜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신장, 모세혈관에 끼면 신부전을 일으킨다. 발의 모세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족부괴사, 눈의 모세혈관에서 망막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관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든 혈관의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포도당을 간이나 지방세포에 밀어넣는다. 인슐린이 살을 찌우는 것은 맞지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다. 사과 식초나 감식초도 도움이 된다. 화학 식초가 아닌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는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혈당약을 먹는 당뇨 환자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처방약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손색이 없다.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마지막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이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이다. 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기능을 바짝 끌어올리는 요긴한 호르몬이지만 현대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보통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날 때와 같은 폭발적인 운동량이 동반되어야만 코르티솔이 해소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증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는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첫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식욕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바로 그 예다. 둘째,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파괴한다. 근육이 파괴되면 지방 대비 근육량이 낮아져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기초대사량 저하로 인해 살이 찐다. 셋째, 코르티솔은 유난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함께 증가하는데 에스트로겐 역시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많은 이유다. 그런데 유난히 배에만 살이 찌게 된다. 반대로 복부 지방이 많으면 코르티솔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배가 나오는데 가속부가 붙는다. 다행히 코르티솔 역시 돈 안 들고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운동이 그 중 하나이고 또 다른 방법은 복식 호흡과 명상이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이다. 다양한 복식 호흡이 존재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냥 앉아서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신 뒤 숨을 멈추고 배까지 삼켰다. 2초간 입으로 내쉬고 3초간 정지한다. 이것을 8번 반복한다. 이런 간단한 복식 호흡법이 스트레스 반응을 리셋시킨다. 뇌 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이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